자, 그리고 최근 또 윤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이 발생해서 여야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당시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자, 김승민 평론가님. 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장면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뭐 국회의원이 본인의 발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면전에서 어떤 항의를 한다거나 비판을 하는 그 장면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번 일이 또 이례적으로 보이는 것인데, 하지만 저는 이번 일은 강성희 의원이 어떤 처신을 했고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럴 만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잉 경우 때문인데, 사실 이 장면을 아무리 돌려봐도 사실 두 사람이 면전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거나 하는 시간은 총 한 9초 정도 시간이에요. 그리고 손을 잡고 있었다는 시간도 5초 정도입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음이 바빠서 좀 길게 느껴졌을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행사에 방해가 됐는지 이 부분 또 의문이고, 그리고 윤 대통령하고 강성희 의원이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그 이후에는 강성희 의원이 다가간다거나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을 막고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과잉 경우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현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예전에 아마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장에서 당시 백원우 의원이 이제 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왔을 때 굉장히 큰 소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랬죠. 그때도 바로 경호원들이 이제 끌어냈죠. 그때 이제 문재인 당시 이제 비서실장이었던가요? 문재인 당시에 이제 이 장례식을 주도했었는데 사과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자, 우리가 국회의원은요 특별한 신분입니다. 자, 국회 정론관을 쓸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만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죠. 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발언도 할 수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자, 국회의원이 일반인들과 가지지 못하는 여러 가지 권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발언권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굳이 저런 이야기를, 저건 뭐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샤우팅이잖아요. 외침이잖아요. 아니, 그저 면전에서 저런 이야기를 과연 해야 될 것인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 저는 쇼였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대통령 앞에서 정말 큰 소리로 국정기조 바꾸라고 그랬어 라는 것들을 대외에 알리고 싶은 저는 그런 것이었다고 봐요. 그런 이벤트를 한 거죠. 그래서 본인이 끌려나가는 모습들을 저는 기획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자, 이 왜 했을까요? 지금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들어와서 뭐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이제 다음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뭔가 했다라는 걸 뭔가 과시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국회에서 뭐 다른 방법을 통해 할 수 있는 걸 굳이 대통령 면전에서 저렇게 샤우팅을 한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또 특히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경호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안위와 이거 자체는 그 어느보다도 중요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자, 역대 보셨지만 각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는 다른 사람과의 원수와는 달라요. 자, 그렇다면 경호원 입장에서는 반드시 격리를 해냈어야 되는 것이고, 저 중요한 행사, 저 정말 이 잔치적인 행사에 저렇게 지역에 있는 의원이 와서 저렇게 소리치고 행패 부리는 저런 행위를 그냥 놔둬야 될까요? 저거를 저는 과잉 경호라는 비판이 앞서서 실제로 강성희 의원이 과연 저런 행동이 옳았는지에 대한 판단부터 해야 될 겁니다. 예전에 통진당에 있는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냥 최루탄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자, 그런 행위가 그냥 잘한 겁니까? 저는 그 부분부터 먼저 짚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당사자인 강성희 의원과 현장에서 이 상황을 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대통령과 제가 손을 잡은 것은 잠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미 손을 놨고요. 무슨 손을 잡아서 힘을 줬다, 내 쪽으로 대통령을 끌어당겼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자기 차례가 되자 대통령과 악수하던 손을 꽉 잡고 놔주지 않은 채 연이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통령께서 잠시 당황해서 계속 인사를 해야 되니 좀 손을 놔달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저 상황에서 지금 두 사람이 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말이 진실인지는 확인이 안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화면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강성희 의원이 저기서 정말 뭐 이용호 말처럼 손을 잡고 안 놔줬다면 그건 이제 지적될 수 있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강성희 의원은 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진실 공방으로 가니까 어떤 게 사실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넘어간다고 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소리를 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행사에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대통령에게 좀 여러 가지 불쾌함을 줄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기서 만약에 경호처가 그냥 강성위원을 가만 놔두고 지나왔으면 누가 비판을 받겠습니까? 왜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저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경호를 하는 건 좋은데 경호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강성희 의원이 무슨 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무기라든지 아니면 물건이라든지 이걸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소리를 지른 거잖아요. 뭐 그것도 비판받을 수 있는 부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네. 그냥 대통령이 지나가고 경호원들이 입 좀 막고 그러다가 지나가 버렸으면 제가 볼 때는 강성희 의원이 훨씬 더 비판의 지점이 많다고 지적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다 대통령이 지나가신 이후에 저 사람을 드러내가지고 저렇게 끌고 나가는 모습이 다 보여지니 이게 과연 경호에 맞는 거냐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경호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가 너무 과해지게 되고 또 대통령이 이미 지나가셔서 위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지를 들려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연출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차라리 지나가시고 아무 일 없다는 들이 지나가 버렸으면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확산이 안 됐을 텐데 경호처가 너무 과잉해서 대응하는 바람에 문제가 더 커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경호 프로토콜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중요한 게 대통령 경호의 그 전범이 미국 경호실이에요. 네. 그 미국에서는 그 유명한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경호원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려요. 범인이 이 왼쪽 포켓에 손을 넣는 행위만으로도 미국에서는 제지를 합니다. 네. 여기서 뭐 더 심한 얘기까지 하진 않겠지만 그 행위 자체가 가져올 가능성을 경호실은 즉각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국회의원이고 한데 무슨 일이 있겠느냐라는 주장이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실에서는 저게 과잉 논란, 물론 저는 그 제 개인적 사견을 얘기하면 입까지 틀어막은 건 좀 너무했다. 뭐냐면 과거 오바마 대통령 때 얘기하잖아요. 토론회 때 제재하지 않고 했다는 걸 뭐 미담처럼 얘기하는데 그때는 토론회잖아요. 저기는 어떤 자리냐?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출범 축하 행사입니다. 국회의원 전주에 달랑 3명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으로 초대받은 거예요. 당연히 인사하고 넘어가는 자리인데 저렇게 국정기조 바꾸셔야 합니다가 만약 국민 대토론회에서 강성희 의원이 저랬어도 저런 일이 벌어졌겠느냐. 경호처를 자꾸 나무라는데 경호처는 대통령 안위에 관해서 1%의 가능성에도 대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정도 상황이 됐으니까 경호처 관계자가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 있었던 여당 관련 이슈들 알아봤습니다.